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자료 입력 문제입니다. 주어진 프로세스에 대하여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일반 점표 입력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총 6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1번 3만원 초과거래 자료 입력, 2번 전자어음의 만기결제, 할인, 배서양도, 세 번째 기타 일반 거래, 네 번째 통장 사본에 의한 거래 입력, 다섯 번째 유무형자산의 구입, 마지막 준빙에 의한 점표 입력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만원 초과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자, 자료 설명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료 설명. 자, 상반기 결산을 완료하고 직원 가족들과 산행을 위해 도시락을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이다. 회사는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자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1번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2번 영수증 수치 명세서 1과 2의 서식을 작성하시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 두 개예요. 직업 가족들과 산행을 위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분계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직원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결국 뭐냐? 복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대변이 현금이겠죠. 그러면은 이제 분계는 이렇게 해주면 돼요.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금액은 얼마? 여기에 적혀있죠. 공급대가 48만원. 그래서 입력해주면 되는 이제 전표 문제 1번의 거래 자료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더 있죠. 하나가 더 있냐면 뭐냐면은 영수증 수치 명세서인데 이게 지금 거래가 적격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대상인지 검토하려고 한다 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이제 적격 증빙이라고 한 거는 이제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또는 이제 면세 계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 다음 세 번째는 현금 영수증.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 다 이제 공급 가액과 세액이 구분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공급 가액과 이 세액이 반드시 구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격 증빙 서류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3만원 이하의 영수증을 얘기합니다. 이게 적격 증빙 서류라고 불러요. 사실 3만원 이하 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 서류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무조건 3만원 이하까지만 돼 있으면은 그래도 이제 증빙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무조건 적격 증빙 서류를 이제 적합하게 했냐 안 했냐 그거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단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봐요. 이제 첫 번째 판단은 아까 이제 적격 증빙 서류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이 적격 증빙 서류가 만약에 맞냐 아니면은 적격 증빙 서류 대상자 아니다 적격 증빙 서류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근데 검토하려고 한다라는 자체가 사실 시험과 사실 무관한데, 근데 이거는 실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이게 310, 33, 16515는 33이라는 분는 자체가 개인 사업자에 해당이 돼요. 개인 사업자는 01에서 79까지를 개인 사업자로 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간이가세자도 섞여 있어요. 간이가세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일반 가세자이다. 적격 증빙서류 일반 가세자이다 하면은 가산세는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일반 가세자가 아닌 간이 가세자였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산세는 붙지는 않습니다. 가산세는 붙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검토해보는 그러한 작업인데, 사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적격 증빙 서류가 검토를 해야 되냐, 가산세 검토를 해야 되냐, 안 하냐, 이것까지는 확인을 안 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판단해보는 거예요. 판단 이것만 해보는 거예요. 사실 관계없는 시험에서는 그렇게 관계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게 지금 방금 얘기한 게, 그런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실무적인 부분은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자 7월 15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출금 전표 또는 대체 전표에도 무관합니다. 복리후생비입니다. 자, 엄마 도시락. 자, 차변에 뭐 들어가냐? 48만원 복리후생비 금액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첫 번째 분계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영수증 수취 명세서입니다. 자, 영수증 수취 명세서 2하고 1, 그 다음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해당 없음은 그냥 뭐 해당 없는 기고, 영수증 수취 명세서 2에서 이제 입력합니다. 거래 일자 2019년 7월 15일. 상호는 엄마 도시락. 성명 정연희. 사업장 주소는 어떻게 하냐?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76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거래 금액 48만원. 구분 없어요. 뭐 읍면 지역 소재, 뭐 금융보험, 농업인가 거래, 국가 등 사업 양도, 경매, 부동산, 뭐 택시,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돼요. 이거는 구분 자체가 본래 시험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는 회차에서 나와본 적이 없어요. FAT도 그렇고 DAT도 그렇고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 사이 전 회차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지금 올해 1월달부터 이제 풀이 해설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이 구분에 대해서 나온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당하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811번 치면 안되죠.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적요 뭐냐면은 행복 세트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여기 아까 계정 과목은 여기 이제 그 글자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숫자로 입력하면 안 돼요. 숫자로 입력해도 안 뜹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적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영수증 수취 명세는 금액만 확인해 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3만원 추가 거래분 명세서 지출 제외 대상 내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입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1번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전자어음 만기결제 할인 배소 양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7월 25일 주식회사 주미식품에서 상품 매출 대금으로 수취한 전자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3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입니다. 자, 여기에 어음 금액을 먼저 넣도록 보겠습니다. 자, 어음은 1100만원이래요. 어음은 1100만원. 근데 어음은 1100만원이고 수치 어음은 1100만원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할인한다는 의미예요. 할인한다는 의미입니다. 할인하고 만기는 다릅니다. 엄연히 달라요. 할인하고 만기는 달라요. 할인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만기 전에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어음을 현금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현금으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 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거고, 만기는 이제 만기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어음을 이제 회수하고 어음을 회수하는 거죠. 아니, 어음을 이제 다시 도로 회수해야 되죠. 도로 회수하고 이제 현금으로 수령하는 건데 사실 이게 달라요. 이거는 만기 전이고 이거는 이제 만기 이후에 은행에서 이제 현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령 받습니다. 당연히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는 피할 수는 없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할인과 그게 다릅니다. 할인하고 만기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제 할인입니다. 할인이죠. 할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하냐? 이제 팩토링 거리기 때문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이제 회계 처리합니다. 할인 같은 경우에는. 근데 만약에 이게 만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만기인 같은 경우에는 할인료라고 나오질 않아요. 수수료라고 얘기 나옵니다. 수수료로 언급이 나오고 이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해 줍니다. 만기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만기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음을 할인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음을 은행에다 팔아 넘긴 거예요. 아, 은행에다 팔아 넘겼다는 보다는 은행에다가 이제 넘긴 거예요. 넘겼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대변은 받을 어음 11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이제 뭘로 받았냐,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니까 현금. 사실 이게 실무자에서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가 없어요. 본래는 보통 예금으로 수령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23만원 제외한 이제 1077만원 정도 되겠죠. 1077만원. 23만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해서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분계는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분계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날짜는 얼마? 7월 25일입니다. 자료 설명에 적혀 있어요. 자, 9번 차변에 현금 얼마? 자, 현금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거래처는 사실 현금에 거래처 넣을 필요는 없어요. 넣을 필요는 없고, 넣을 필요는 없는데 이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무방합니다. 주미식품입니다. 주미식품 얼마? 1077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 매출 채권 처분 손실 936번이죠. 그러면은 대변에 받으러로 해서 1100만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럼 이게 끝났냐? 아니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어음에 정보 등록을 해줘야 돼요. 어음에 정보 등록. 그래서 1번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어음이 할인됐다고 이제 그 등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교에 클릭을 하면은 F3번 눌러줍니다. 자, F3번 눌러주면은 이제 받으러 온 관리라고 있어요. 받으러 온 관리. 여기에다가 입력해줍니다. 여기에다가 어음은 지금 할인에 떠 있어요. 할인에 떠 있고, 요거는 F2번 이제 검색하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점 하고 이렇게 이제 여기에 문제 보시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보시고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입력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주미식품이라고 뜹니다. 만기는 원래 8월 10일이지만 7월 25일에 그 할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미식품 해가지고 선택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수지는 자수, 발행은 5월 11일, 만기는 8월 10일, 그 다음에 밑에 발행인 주미음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지급어음은 지금은행은 하나은행이고 지점은 강남지점인데, 자, 배서인은 이제 여기에 적어주면 됩니다. 할인기간과 지점 여기에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입력해주면 됩니다. 어디서 할인했냐, 할인기간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은행, 그러니까 어디에? 하나은행 서대문 지점에서 할인받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할인기간은 하나은행 지점은 서대문 지점입니다. 할인율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3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사실 이게 그 패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차를 풀다 보면은 이제 패턴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패턴만 익히면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 한국 세무사의 그 문제랑 다른 점이, 한국 공인회계사 문제는 좀 패턴이 좀 이게 좀 일정하게 나오고요. 한국 세무사회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일정치 않아요. 골고루 나오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저도 모릅니다. 그때. 자, 다음 3번입니다. 기타 일반 거래입니다. 자료 1번 건강보험료 영수증입니다. 건강보험료. 자, 내년에 건강보험료 올라갑니다. 아, 짜증 죽겠죠. 내년 건강보험료 올라가요. 3점 몇 프로 인상한답니다. 아, 한장하겠어요 진짜. 실무자이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고, 아직 수험생이신 분들은 뭐 공감 안 되겠지만, 사실 실무자이신 분들도 FAT 시험이나 TAT 시험 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실무자이기 때문에 한숨만 나옵니다 진짜로. 자, 건강보험료는 이제 이렇게 회사가 이제 50% 부담하고, 그 다음에 직원이 50% 부담을 합니다.
회계 처리 방법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2만 8천 원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회사에서 50%, 그 다음에 직장에서 5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합쳐져서 나온 거예요. 합해서 나온 겁니다. 12만 8천 원이. 그래서 6만 4천 원씩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래야 12만 8천 원이 되니까. 자, 6만 4천 원이 쪼개면은 계정감은 뭐냐? 회사 부담부는 이건 그냥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주면 돼요.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직원 부담부는 이제 예수금으로 해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이렇게 해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설명. 7월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기한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자,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입니다. 친절하게 회사 부담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안 보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니까 그냥 복리후생비로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차변에 복리후생비 얼마? 64,000원. 여기에 거래처 넣어주면은 그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금 본인 부담분이죠. 본인 부담분 급여 지급 시 예수하는 거 64,000원 이렇게 해서 하고 대변에는 이제 보통예금 처리하는데 보통예금은 이제 그 적혀 있어요. 자료 2번에 국민은행 보통으로 해가지고 회계 처리합니다. 12만 8천 원으로 해서 회계 처리.